안녕하세요. 네일 쇼쇼쇼 박경아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아왔었거든요. 대표님 주위에 뭐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샵 좀 소개해 주세요. 혹은 샵을 인수받을 사람을 좀 소개해 받았으면 좋겠어요.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. 뭐 그것들이 어떤 조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양도하고 양수받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조건들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최근 들어서 그런 질문들이 조금 더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매장을 양도 양수 받을 때 첫 번째, 매장에 대해서 오픈 시기가 언제인지, 언제 오픈을 했는지, 그 다음에 그 오픈한 기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영업을 했는지, 영업 기간. 그 다음은 이거와는 별개로 매장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임대차 계약 조건이 뭐 당연히 임대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 2년 계약씩 다시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건지, 아니면 3년 계약으로 하고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건지, 아니면 2년 계약 후 1년씩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건지, 그것들이 각각 다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안에 계약을 지금 양도인과 양수인이 바뀌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? 그 원래의 임대인은 기존에 했었던 임대 관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향 조건을 또 내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어떻게 남아있고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꼭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대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임대 관리비, 임대료, 그 다음에 관리비. 근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상가보호법 때문에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5% 이상씩은 인상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 5% 인상이기는 하는데 2년 만에 5% 인상씩 하는 건지 3년 만에 5% 인상하는 건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이 매장에 대해서 임차인이 바뀌려고 하는 순간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조율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매장을 양수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임대 관리비가 거기 얼마예요? 네, 200만 원에 뭐 매월 관리비는 한 50만 원씩 나옵니다. 라고 했는데 매장을 인수받으려고 했었던 분은 분명히 매장이 약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할 경우 그쪽에 있는 임대인께서 생각을 달리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양도할 때 오히려 양도인께서 먼저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이 정도씩은 가만히 될 수도 있다라고서 미리 언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기간, 얼마만큼 매장에서 오픈한 이후에 영업을 했는지 그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 기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이게 뭐냐면은요, 감가상각비에 따른 그 집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노후가 얼마만큼 됐는지 저희가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. 맨 처음에 우리가 오픈했었을 때 만약에 그 매장에 10평짜리를 4천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. 혹은
3년이 지났어요.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매장에 4천만 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한 잔존 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. 그걸 우리가 매월 감가상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잔존 가치가 얼마가 남아져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양도양수할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인테리어 잔존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뭐 우리 샵에 사실 인테리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안에 우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흡진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스파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, 자질구레하게 냉장고, 뭐 건조기, 그 다음에 또 멸균기, 뭐 이런 도구들이 매장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매장의 도구들이 오픈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쓴 건지, 아니면 얼마 전에 다시 새롭게 기기를 도입해서 바꾼 건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 감가상각을 해서 금액을 금액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금액을 제시하고 정당하게 또 그 금액을 받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뭐 하나 있냐면, 매장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죠. 현재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평균을 따져봐야 돼, 평균. 누구나 다 말하기 좋은 건 뭐냐면, 팔 때는 제일 매출이 좋았어요 라고 팔죠.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 하거든요. 아니, 그렇게 매출이 좋은데 왜 팔아?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아예 숫자로 평균 매출, 뭐 3년을 운영했다 그러면 3년간 연에 월평균 매출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매장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. 뭐 가장 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관리비, 그 다음에 뭐 재료비,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잡비,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매출에 따른 세금까지도 다 비용으로, 고정비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,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? 라고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매장을 인수받을 때, 아, 우리 매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매장을 양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서로 관계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불편한 관계가 안 되겠죠. 이제 매출이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린다거나, 그 다음에 비용을 작게 줄여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뭐 언제든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, 그런 부분들은 서로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매장을 인수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하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,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걸 만드는 데는 또 저희가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. 직원. 그러면은 평균 직원 수가 몇 명이 됩니까? 이 매장에 평균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습니까? 아니면 원장 포함해서 뭐 3명입니까? 아니면 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? 라고 하고 그 직원들의 근무 연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? 여러분들은 양도양수라고 하면 이걸 포괄 양도양수하게 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직원도 같이 여러분들이 양수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문제가 있거든요.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. 직원들도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중요합니다.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매장 안에 4년 된 친구가 있어요. 4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이 친구의 퇴직금까지 내가 나중에 매장을 인도받은 다음에 줘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이때 기존에 계신 원장님이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하시는 건지,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매장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고,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뭐 당연히 매장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상세 업무라던가, 그 다음에
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적어주시면 좋죠. 근데 반드시 거기에 이 직원들이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셔야지만 나중에 매장을 인도받으신 다음에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. 직원들하고도 오해가 없고 넘겨받으신 원장님한테도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고객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. 뭐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네일샵들이 회원권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으니까 회원권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회원권 잔액은 뭐 아시다시피 빚이잖아요, 빚. 그래서 그 이제 기존의 원장님이 얼마 정도의 영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회원권, 물론 회원권 잔액이 많이 어느 기간 동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 매장이 굉장히 영업이 활성화돼서 잘 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그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창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있거든요. 그래서 회원권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꼭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회원권 잔액이 최소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본인들 그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의 약 2.5배에서 3배 정도는 그 매장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은요. 이제 어쨌든 인수 받았어요. 그러면 다시 그 고객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매장에 런닝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, 그 다음에 휴면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,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정말 거기에서 종료된 고객, 만료된 고객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런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고 투명하게 주고받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지 건강하게 네일샵을 인수받아서 영업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넘겨주셔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러닝 고객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매장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시는 고객님들, 러닝 고객이 몇 명, 휴면 고객, 만료 고객이 몇 명 있는지 그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투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고예요, 재고. 지금 현재 우리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가 있죠. 그래야지만 고정 비용으로 재료비가 어느 정도 쓰이는지 알 수가 있고, 사실 뭐 재고는 우리가 매장에 운영할 때 비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넘겨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또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, 아까 인테리어에서 잔존가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재고, 그 다음에 월평균 재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갭 차이와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 금액으로 얼마가 있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? 여러분 좀 어렵지 않으세요? 자,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매장 오픈 시기, 영업 시기, 계약 기간. 자, 두 번째, 매장 임대 관리비. 세 번째, 그 다음에 얼마만큼 몇 년 된 매장인지, 매장의 잔존 가치. 그 다음에 직원의 수와 근무 연수. 그 다음에 현재 매출, 현재 고정비용, 그 다음에 수익, 평균 수익, 회원권 잔액, 런닝 고객, 휴면 고객, 만료 고객, 그 다음에 재고. 네,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두시면 서로 건전하게 서로 양도양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